코인 왕자입니다. 자, 모든 코인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긴급 비상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있냐?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자, 현재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6% 하락하고 있어요. 11월부터 현재 이 공간까지 머무르면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거는 마이너스 4.8%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밀렸을 때. 그리고 4% 라인 애들이 많았어요. 중간중간에. 초반에도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밀릴 때마다 4%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6%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밀리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게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 오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빠지고 있는 캔들, 그 다음에 거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 우리 이번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1번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뭐가 있다 그랬죠? 방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계속 지켜줬는데 한 번에 부셨어요. 자, 부시고 나서 보니까 거래 이상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매물대인데 중요 매물대를 깨트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지선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 가벼운 거 아니면 그냥 가볍다라는 거는 오랜 기간 위에서 머무르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위에서 11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려온 것 뿐인데 근데 이제 고점 대비로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밀리는 위치를 보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전체 11월부터 보면은 아닌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것만 보면은 매물대의 중요 자리가 깨졌고요.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일단 안 터졌다는 게 이상해요. 이거는 해외 거래소도 동일합니다. 해외 거래소도 그냥 거래가 일반적인 것보다 그냥 살짝 높아진 정도지 막 대량 거래가 이게 빵 터지고 위험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가 조금 이상하게 보여지더라.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락했잖아요. 하락한 거에 대해서 한 2, 3%더 빠질 수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1에서 4단계 라인을 다 붕괴시켜 놨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부터 또 여기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까지 1, 2, 3, 4, 5단계 라인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위에보다 현재 여기에 대한 방어선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1, 2, 3, 4, 5. 여기는 일종의 정찰병이라고 봐야 된다면 여긴 본진이에요. 본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만 보면 오늘 반등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나와줄 것이냐 이렇게 다시 재복구로 아니면 이렇게 하고 요거 2, 3일 만에 다시 올라가 줄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방어선만 망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에 있는 최종 방어선 더 이상 이제 방어가 없습니다. 이번에 깨진 방어선 1, 2, 3, 4단계 깨지고 지금부터 밑에 있는 1, 2, 3, 4, 5단계의 방어선이 네, 마지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막 1억까지 있거나 뭐 1억 1000까지 있거나 막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만약에 하락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등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급등을 해서 올라갈 거 아니면 n분의 1로 쪼개서 올라가다가 밀리는 거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늘 추가로 뭐 밀린다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반등 구조가 잡힐 겁니다. 이번에 반등 구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선으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아직 좀 약간의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밀린 거 그냥 조금 뭐 2, 3% 더 빠지면은 아예 거의 구간을 최대 구간을 찍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고 나면은 아마 대부분 다 반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1억 4천까지. 그래서 추가로 하락이 된다면 1억 3천 정도 그냥 넉넉히 잡고 반등이 나온다면 1억 4천만 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알트코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비트가 6%, 이더 12%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 하락이면은 알트코인들이 아무리 못해도 막 20%, 30%는 좀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이더리움도 좀 이상한 포인트가 고점 대비해서 계속 밀렸다 반등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하락이 될수록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기 때보다 이때 이더리움 하락률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밀리는데 알트코인들 하락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오피셜 트럼프. 신규 상장을 좀 빼보겠습니다. 쭉 빼가지고 이제 수위, 요런 애들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거래가 터진 건 아니에요. 지금 급격하게 밀리는 코인들도 거래량을 보면요,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피스 네트워크도 같은 경우에도 상승 후에 밀렸는데 거래도 그냥 일반적이고 하락폭도 뭐 어마어마하게 무시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더리움만 보게 되면 이런 애들이 더 빠져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은 하락이 지속된 상태에서 메이저들의 추가 압력을 받고 조금 더 밀리기는 했지만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10% 안팎으로 또는 10% 부근에서 움직이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샌드박스도 보면은 거래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체로 놓고 보면은 저번에 올라왔었던 시작했었던 가격 기준까지 내려온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샌드박스는 오늘 거의 반등 자리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나쁘게 봐야 되냐. 그 다음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수급이 나갔냐. 뭐 이번에 좀 이슈를 보니까 수급이 나간 게 있다 그러면 뭐 리플이나 솔라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빠른 반등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상단에 보면 여기 이상한 애들입니다. 왜냐면 빨간불 켜준 애들은 뭐 거의 좀 뺐다 없다고 치고 그 밑에 애들을 보면은 마스크 이번에 많이 갔나요? 3,000원인데 그죠? 2%밖에 안 빠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안 빠질까요? 2%, 버스트 4%밖에 안 빠집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면 다 폭락이 돼야 돼요. 올 급락.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 5%부터 10%가 제일 적어야 되고 10에서 20%까지가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10%부터 지금 19%까지 빠지는 게 3분의 2. 예, 보합에서 10%까지 빠지는 게 3분의 1. 30%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이디아로 좀 보게 되면은 뭐 세이나 뭐 6%, 세타퓨엘, 어드벤처도 6%, 7%. 세타퓨엘은 어제 잘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 시아코인도 보면은 그냥 하락.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과거 대비 저점까지 온 상태고, 저는 이번에 사실 알트코인들이 저점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너무 페이스가 좋게 잘 올라와서. 근데 결국에 어떻게 비트코인과 메이저들이 역량으로 알트코인들이 추가 하락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비트하고 이더를 보게 되면 이번에 약간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요 정도에서 멈췄을 때 요 공간을 좀 메꾸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은 최악은 아닙니다. 최악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최악이어도 괜찮은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냐. 자, 이거를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22년도 연말 증상을 보셔야 되겠죠. 22년도 연말에 최악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되고 나서 급락이 되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를 가졌습니다. 하락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자리가 좀 길게 나온 구간이었죠. 그거 나오고 나서 다시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횡보가 길어진 이후에 다시 무너졌는데 오히려 이 밑자리에 와서 하락은 커졌지만 계좌 마이너스 상태가 엉망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패턴이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포인트는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과거에 10월, 9월 달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폭락이 돼도 사실상 끌고 가야 되는 시장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뭐 4차선 방어까지가 다 깨졌기 때문에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아직도 방어선은 남아있고 물량도 터지지 않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이번에 2, 3%가 더 빠져주면은 오히려 1억 4천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일단 보는 거는 일부 코인들은 중장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준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자리를 잡아준 애들이 있고, 하락하는데 자리를 못 잡고 조금 더 이탈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본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주 단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려서 기준치를 조금 더 내려가는 애들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주말까지는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크게 밀리지 않은 애들은 조만간에 빠른 반등조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결과적인 거는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붕괴된 게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종 이탈선을 벗어난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결국에 이 그림이 이제 팩트인데 여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시작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끝. 빠르게 얘기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알트 코인들도 어떻게? 제자리. 많이 밀린 게 아니고 작년 8월, 9월 자리까지 온 거죠. 그냥 제자리야. 얘 제자리, 얘 제자리. 근데 이때는 왜 죽소리 안 나고 왜 지금 죽소리 나냐? 이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위치나 어떤 개념은 똑같아요. 거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팩트만 얘기하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뭐가 박살이 났고 뭐가 추가적으로 이탈이 되고 하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 크게 망가진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냥 정상적으로 제자리, 상승 출발해서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에 온 것 뿐이다. 왜? 출발하고 나서 여길 찍어준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하락폭이 현재까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인 거는 저녁 7시 45분에 또 라이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공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현황과 알트코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것까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좀 화이팅 해 보시고, 버티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내용을 수시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미 팔고 나가신 분들이라면 재매수는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